그 남자가 당신만 보면 유독 다정해지는 이유, 지금부터 전부 알려드릴게요. 혹시 어떤 남자가 나한테만 유난히 친절하다고 느낀 적 있지 않나요? 괜히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착각인가 싶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호감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본인도 모르게 특별한 행동을 하게 돼요. 본인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면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여요. 이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진심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해요. 문제는 정작 당사자인 여자는 이 신호를 잘 못 알아챈다는 거예요. 남자의 이런 행동을 그냥 성격이 원래 좋은 사람이라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로 관심이 있는 여자에게만 보이는 행동 패턴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오늘은 바로 그 행동 패턴들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그동안 놓쳤던 신호들이 하나둘 떠오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읽어보시면 더 와닿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특정 여자에게 호감이 있으면 그 여자가 힘들어 보일 때 가만히 못 있어요.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거의 반사적으로 나서게 돼요.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들어줘요. 복잡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으면 슬쩍 다가와서 도와줄까 하고 물어봐요. 컴퓨터가 고장 났다고 하면 자기가 한번 봐줄게 하면서 달려와요. 이런 행동은 단순한 친절과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유독 그 여자한테만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꽤 확실한 호감 신호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뭔가 곤란해 보일 때 유독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당신이 말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채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괜찮아요 하고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멋있게 보이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이 든든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옆에 있으면 걱정 없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하고 싶은 거죠. 이건 원시 시대부터 내려온 남성의 본능적인 구애 방식이기도 해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상대에게 매력을 어필하는 거예요.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사냥을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형태로 나타나죠. 재미있는 건 이런 남자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는 듣고 싶어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보답을 요구하거나 대가를 기대하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그 여자가 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기대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눈치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직접 말로 표현하지는 못해요. 행동으로만 보여주면서 상대가 알아주길 은근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의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말로 하면 될 것을 행동으로만 돌려서 표현하니까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착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누군가가 유독 당신만 도와주려 한다면 한번 의심해 보세요.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특히 그 도움이 자주 반복된다면 더욱 확신을 가져도 좋아요. 한두 번이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분명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도움의 방식을 잘 살펴보세요. 진짜 호감이 있는 남자는 도움을 줄 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억지스럽지 않고 마치 원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해요. 이건 그만큼 당신 곁에 있는 게 편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반대로 관심 없는 사람을 도와줄 때는 약간의 의무감이 느껴지잖아요. 해야 하니까 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호감이 있는 남자의 도움에는 따뜻함이 묻어나요. 눈빛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행동의 섬세함이 달라요. 이런 디테일을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의 진심을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감정을 일부러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남자들은 감정 기복을 최대한 숨기려고 해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 여자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요. 짜증이 나는 상황이어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해요. 기분이 안 좋은 날에도 그 여자 앞에서만큼은 밝은 모습을 보이려 해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건 오해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게 싫은 거예요. 항상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좋아하는 여자에게 나는 늘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은 거죠. 남자들은 특히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꺼려해요. 이건 체면의 문제라기보다는 보호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흔들리면 이 사람이 불안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당신 앞에서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막 화도 내고 짜증도 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당신 앞에서만 차분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다면요. 그건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노력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굳이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달라져요. 최대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나쁜 모습은 감추고 싶어지잖아요. 남자도 똑같아요. 아니, 어쩌면 남자가 이런 경향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약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더더욱 감정을 통제하려고 해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감정이 들킬까봐 조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너무 빨리 드러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담담한 척하면서 천천히 다가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남자는 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요. 혹시 내 말이 오해를 살까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요. 농담도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을 만한 것만 골라서 해요. 대화할 때 상대의 표정을 계속 살피면서 반응을 확인해요. 혹시 기분이 안 좋아진 건 아닌지, 내가 실수한 건 아닌지 체크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신경 쓴다는 건 그만큼 당신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이렇게 신경 쓰는 건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남자가 당신 앞에서 유독 차분하고 안정적이라면요.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는 느낌이 든다면요. 그건 당신에게 오해받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꽤 강한 호감의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런 남자들은 감정 표현이 서투르기 때문에 오히려 냉담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무표정이지 하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주세요.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안에서는 폭풍처럼 감정이 요동치고 있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남자의 마음을 알아채는 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핵심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지 비교해 보는 거예요. 당신에게만 유독 조심스럽고 신중하다면 그건 분명한 관심의 표현이에요.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당신을 특별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알아차리기 쉬운 신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놓치기 쉬운 신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특별 대우를 받고 있을 수 있거든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대할 때는 분명히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같은 부탁이라도 그 여자의 부탁은 더 빨리 들어줘요. 같은 질문이라도 그 여자에게는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같은 상황이라도 그 여자에게는 더 많은 배려를 해줘요. 이런 차이는 아주 미세할 수도 있고 때로는 꽤 뚜렷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점심 먹으러 갈 때 유독 당신의 의견을 먼저 물어본다든지요. 다 같이 이동할 때 자연스럽게 당신 옆자리에 앉는다든지요. 간식을 사올 때 유독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서 사온다든지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이면 꽤 분명한 패턴이 보여요. 남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좋아하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보호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지켜야 해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신경 쓰고 더 챙기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에요. 좋아하는 여자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좋아하는 여자가 기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좋아하는 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당사자인 남자도 자기가 특별 대우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이걸 다 보고 있어요.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저 사람 왜 저 여자한테만 저러지 하고 눈치채고 있어요. 정작 모르는 건 당사자 두 사람뿐인 경우가 많아요. 혹시 주변에서 걔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고 말한 적 있지 않나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눈은 생각보다 정확하거든요. 당사자보다 제3자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특별 대우의 또 다른 형태는 시간을 내준다는 거예요. 남자가 바빠도 당신의 연락에는 빠르게 답장한다면 그건 신호예요. 다른 사람의 메시지는 나중에 봐도 당신 것은 즉시 확인한다면 그건 신호예요. 약속을 잡을 때 다른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시간을 맞춰준다면 확실해요. 시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예요.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준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바쁜 와중에도 당신을 위해 시간을 만든다면 그건 진심인 거예요. 이런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의미를 잘 파악해 보세요. 단순한 호의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이 담긴 건지 구별해 보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대우를 하는지 비교해 보면 돼요. 당신에게만 유독 그렇다면 그건 호감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는 질문을 엄청 많이 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관심 있는 여자에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주말에 뭐 해요 같은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음식 좋아해요 같은 취향에 대한 질문도 자주 해요. 요즘 무슨 드라마 봐요 같은 관심사에 대한 질문도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깊어져요. 가족관계는 어때요 같은 개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같은 미래에 대한 질문도 하게 돼요. 연애관이나 이상형에 대한 질문은 관심이 꽤 높은 단계에서 나와요. 이렇게 질문이 점점 깊어진다는 건 그만큼 진지하다는 뜻이에요. 단순한 호기심이라면 가벼운 질문에서 멈추지 깊은 질문까지 가지 않아요. 질문의 깊이가 곧 관심의 깊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당연히 상대를 잘 알고 싶어서예요. 좋아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궁금한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요. 둘째는 공통점을 찾고 싶어서예요. 대화 속에서 나도 그래 나도 그거 좋아해 같은 접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공통점이 많으면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다음 만남의 구실을 만들고 싶어서예요. 이를테면 그 맛집 좋아한다고 했죠. 나중에 같이 가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질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데이트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넷째는 상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예요. 내가 너에 대해 이렇게 궁금해한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주의해서 볼 포인트가 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의 대답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전에 한번 말한 걸 나중에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확실한 신호예요. 그때 좋아한다고 했던 그거요 하면서 기억해주는 남자는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관심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듣는 척해도 기억에 안 남거든요. 기억한다는 건 그만큼 집중해서 들었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말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받아들였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질문할 때의 눈빛도 잘 살펴보세요. 호감이 있는 남자는 질문할 때 눈을 반짝이면서 물어봐요. 당신의 대답을 정말로 듣고 싶다는 게 눈빛에서 느껴져요. 반면 그냥 사교적으로 묻는 질문은 눈빛의 깊이가 없어요. 형식적인 질문과 진심에서 나온 질문은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이 차이를 느낄 수 있다면 그 남자의 마음을 읽는 건 어렵지 않아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호감이 있는 남자는 질문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섞어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당신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도 알아달라는 뜻이에요. 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무언의 메시지인 거예요.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함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쌍방향 질문이 오간다면 관계는 이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는 눈이 자주 마주친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호감 신호일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눈이 마주치는 것과 의미 있는 눈 맞춤은 달라요. 호감이 있는 남자의 눈 맞춤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대화할 때 상대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당신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동시에 눈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있는 거이기도 해요. 좋아한다는 말을 입으로는 못해도 눈빛으로는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관심 있는 사람을 보면 눈동자가 커지고 눈빛이 부드러워져요. 이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생리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눈빛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쏠리는 현상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공간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 사람을 찾게 돼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도 자꾸 그 사람 쪽으로 시선이 가요. 이건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가 당신을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마주친 거예요. 또한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의 반응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해요. 내가 한 말에 어떤 표정을 짓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당신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고 결국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을 때 상대의 반응도 중요한 단서가 돼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시선을 돌린다면 호감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당황한 거예요, 들킨 것 같아서요. 반대로 눈이 마주쳤는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는다면 그것도 좋은 신호예요. 이미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든 눈이 자주 마주친다는 건 상대가 당신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계속 본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어떤 상황에서든 유효한 호감 신호예요.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모임에서든 상관없어요. 눈이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체크리스트에 반드시 넣어두세요. 그 사람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눈 맞춤의 빈도뿐만 아니라 지속 시간도 중요해요. 잠깐 스치듯 보는 것과 몇 초간 바라보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호감이 있는 사람은 눈을 마주치면 쉽게 시선을 떼지 못해요. 그 순간이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긴 눈 맞춤이 있다면 상대의 마음은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돼요. 6번째로 넘어갈게요. 6번째는 다른 남자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질투를 하거나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심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이 다른 남자 이야기를 꺼내면 미묘하게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소리 톤이 살짝 낮아진다든지요. 갑자기 말이 줄어든다든지요. 표정이 약간 굳어진다든지요. 이런 변화는 아주 미세해서 잘 관찰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변화예요. 이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반응이라 숨기기가 어려워요. 남자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혹시 그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보다 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직접 물어보지는 못해요. 그 남자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마음이 들통나니까요. 질투하는 것처럼 보이면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초조해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들의 재미있는 행동 패턴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는 아무 반응도 안 하다가 나중에 몰래 정보를 수집해요. SNS를 통해서 그 남자가 누군지 찾아본다든지요. 공통 친구한테 슬쩍 물어본다든지요. 걔가 말한 그 남자 누구야 이런 식으로 은근히 탐색하는 거예요. 이건 직접적으로 질투를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이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도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행동은 분명한 관심의 표현이에요.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한테는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요. 상대가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인지 굳이 알아보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걸 알아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건 당신에 대한 감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질투라는 감정은 관심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 감정이거든요. 누군가에게 질투를 느낀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질투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성숙한 남자는 이 질투를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알아요. 대놓고 화를 내거나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아요. 대신 더 노력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써요. 더 잘해줘야겠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방향으로요. 이런 남자를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팁이 있어요. 당신이 일부러 다른 남자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을 살펴보세요. 평소와 확연히 다른 반응을 보인다면 그건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시험하겠다고 일부러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세요. 상대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요. 가볍게 확인하는 정도로만 활용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질투가 과도하거나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건강하지 않아요. 진짜 좋은 감정은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돼요. 소유욕이나 집착으로 나타나는 건 사랑이 아니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건강한 관심과 불건강한 집착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7번째로 넘어갈게요. 7번째는 작은 변화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확실한 호감 신호 중 하나예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많이 보게 되잖아요. 많이 보니까 작은 변화도 금방 눈에 띄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조금 잘랐는데 바로 알아차리는 남자가 있다면요. 평소와 다른 립 색상을 발랐는데 오늘 뭔가 다르다고 하는 남자가 있다면요. 새 옷을 입었는데 제일 먼저 언급하는 남자가 있다면요. 그 남자는 당신을 정말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변화를 금방 알아차리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관심이 있으면 변화가 눈에 들어오고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말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진짜로 눈에 띄어서예요. 하지만 두 번째 이유도 중요해요. 그건 당신에게 특별감을 주고 싶어서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걸 나는 알아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당신을 잘 보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특별한 존재로 느껴지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이 사람은 알아준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 그 남자에 대한 호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요. 그게 바로 남자가 원하는 효과예요. 직접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해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주 사소한 차이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머리 묶었네, 오늘 안경 안 썼네 같은 것까지도요. 이런 관찰력은 정말 관심이 있을 때만 발동되는 능력이에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렇게까지 못 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의 작은 변화를 자주 알아챈다면요. 그건 그 사람이 당신을 정말 많이 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많이 본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는 신호예요. 자, 여기까지 7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래요. 어떻게든 도와주려 하고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하고요. 당신을 특별하게 대하고 질문을 많이 하고요. 눈이 자주 마주치고 다른 남자를 의식하고요. 그리고 작은 변화도 알아차려 주는 거예요. 이 7가지가 남자가 무의식 중에 보내는 호감 신호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해당된다고 바로 확신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 가지가 동시에 해당된다면 가능성은 꽤 높아져요.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상당히 유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5가지 이상이라면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무방해요. 물론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참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준이에요. 이제 이 신호들을 알았으니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당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드릴게요. 신호를 발견했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는 마세요. 확신이 서기 전에 먼저 고백하거나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대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아요. 상대의 신호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면서 거리를 좁혀가는 거예요. 급하게 달려가면 오히려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다가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관심이 있다면 적절한 신호를 보내줄 필요가 있어요. 상대만 계속 신호를 보내고 당신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상대는 포기할 수 있어요. 나도 관심이 있어라는 작은 신호를 보내주는 게 중요해요. 미소를 자주 보여준다든지, 대화를 먼저 시작한다든지요. 이런 작은 행동이 상대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어요. 연애라는 건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한쪽에서만 노력해서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 과정 속에서 신뢰가 쌓이고 더 깊은 감정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위의 신호들을 보이고 있었나요? 있었다면 너무 기뻐하기만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이미 상대가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 성공 확률은 꽤 높아요. 다만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좋은 관계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각각의 신호를 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살펴볼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알면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도와주려는 행동이 직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게요. 직장에서 호감 있는 여자 동료가 야근을 한다고 하면 남자는 가만히 못 있어요. 나도 일이 좀 남아서 같이 있을게 이러면서 남는 거예요. 사실 본인 일은 다 끝났는데 당신 옆에 있고 싶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또 프레젠테이션이나 발표가 있을 때 유독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료 정리를 도와준다든지 리허설을 봐준다든지 하면서요. 이건 순수한 호의를 넘어선 관심의 표현일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중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물어보면 유독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남자가 있어요. 시험 기간에 필기 노트를 빌려주겠다고 먼저 제안하는 남자가 있어요.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없다고 하면
자기 우산을 준다는 남자가 있어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관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원래 착한 사람도 있어요. 이건 인정해요. 하지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유독 이런다면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에요.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요. 회식 자리에서 다른 동료들은 술에 취해 망가져도 당신 앞에서는 절제하는 남자가 있어요. 이건 당신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예요. 단체 채팅방에서는 거친 농담도 하는데 당신과의 개인 대화에서는 조심스러운 남자가 있어요. 이건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유지하고 싶어서예요. 기분이 안 좋은 날에도 당신이 전화하면 밝은 목소리로 받는 남자가 있어요. 이건 당신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예요. 이 모든 게 감정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의 표현이에요. 특별 대우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커피를 사올 때 다른 사람은 아메리카노로 통일하면서도 당신 것만 따로 물어봐요. 뭐 마실래 하면서 당신의 취향을 존중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갈 때 당신이 좋아하는 메뉴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에 거기 좋아한다고 했잖아. 오늘 거기 갈까? 이런 식으로요. 이건 당신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당신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생일이 아닌데도 작은 선물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보니까 생각나서 사왔어.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선물이요. 이건 평소에도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물건을 보면서 이거 좋아하려나 하고 떠올린 거니까요. 이렇게 일상적인 순간순간에서 특별 대우는 다양하게 나타나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요. 처음에는 가벼운 취미나 관심사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요. 영화 좋아해요? 어떤 장르요? 같은 편한 질문이요. 그러다가 점점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요. 형제자매 있어요? 부모님이랑 사이 좋아요? 같은 질문이요.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상당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연애 관련 질문이 나와요. 전에 연애 오래 했어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같은 질문이요. 이런 질문이 나왔다면 그건 이미 연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이상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혹은 자기가 그 이상형이 될 수 있을지 가늠해 보고 싶은 거예요. 눈 맞춤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단체 모임에서 누군가가 재미있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웃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봐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재미있는 순간에 좋아하는 사람과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 모임에서 웃긴 일이 있을 때 누가 당신을 보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거리에 따른 눈맞춤의 의미예요. 가까이에서의 눈맞춤은 친밀감의 표현이에요. 멀리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가 눈이 마주치면 관심의 표현이에요. 특히 멀리서 당신을 보고 있다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피한다면요. 그건 당신을 몰래 보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들킨 게 부끄러워서 황급히 시선을 돌리는 거니까요. 이런 순간을 포착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거의 확실해요. 다른 남자를 의식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남자들이 정말 숨기고 싶어 하는 부분이에요. 질투를 드러내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감정이라는 건 완벽하게 숨길 수 없어요. 반드시 어딘가에서 새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을 때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평소와 다르게 좀 더 멀리 서 있거나 대화에 잘 안 끼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이건 불편한 마음을 숨기면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지나치게 퀴어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나 전혀 신경 안 써라는 걸 과시하고 싶어서 오버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평소와 다른 반응은 뭔가 감정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슬쩍 물어볼 수 있어요. 아까 그 사람 누구야, 친구야, 이런 식으로요. 가볍게 물어보는 척하지만 사실은 엄청 궁금한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왔다면 상대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진짜 관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보는 사람이라도 관심이 없으면 변화를 모르잖아요. 옆자리 동료가 안경을 바꿨는데 한 달이 지나도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호감이 있는 사람의 변화는 바로 알아차려요. 머리를 2cm만 잘라도 머리 잘랐어 하고 알아채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관찰력이에요. 이 관찰력은 오직 관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알아챈 걸 말해주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자세히 알아차리면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보고 있는 거지 하고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말해준다는 건 그만큼 용기를 낸 거예요. 당신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싶어서 말한 거예요. 이런 용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한마디 안에 많은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추가로 몇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7가지 신호 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들이 있어요. 남자의 호감을 판단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보디랭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호감이 있는 남자는 대화할 때 몸이 당신 쪽으로 향해 있어요. 어깨와 발끝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무의식적인 관심의 표현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습성이 있거든요. 이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또한 대화 중에 당신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이는 것도 신호예요. 이건 당신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가까이 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몸이 살짝 뒤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거예요. 이런 보디랭귀지의 차이를 관찰하면 상대의 마음을 더 정확히 읽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대화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호감이 있는 남자는 대화를 끊기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요. 대화가 끝나가면 새로운 화제를 꺼내면서 대화를 이어가려 해요. 이건 당신과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어서예요. 대화가 끝나면 헤어져야 하니까 최대한 오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당신이 한 말을 잘 기억하고 다음에 그걸 화제로 꺼내는 것도 특징이에요. 저번에 그 영화 봤어. 어떻게 재미있었어? 이런 식으로요. 이건 당신과의 대화를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메시지 패턴도 중요한 단서가 돼요. 호감이 있는 남자는 메시지 답장이 빨라요. 물론 상황에 따라 바로 답장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답장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메시지 내용도 달라요.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같은 짧은 답을 보내요. 하지만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길고 정성스러운 답을 보내요. 이모티콘도 더 많이 사용하고 질문도 더 많이 해요.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메시지에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밤늦게까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중요한 신호예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도 당신과의 대화가 즐거워서 못 끊는 거예요.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런 메시지 패턴이 지속된다면
상대의 호감은 꽤 확실해요. 목소리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아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와 대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조금 더 부드럽고 낮은 톤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무의식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남성의 낮은 목소리가 매력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긴장해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해서 목소리가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평소와 다른 목소리는 감정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예요. 물리적 거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호감이 있는 남자는 당신과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려 해요.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화할 때 조금씩 가까이 다가온다든지요. 걸을 때 나란히 걸으면서 팔이 스칠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다든지요. 앉을 때 가능하면 당신 바로 옆에 앉으려 한다든지요. 이런 행동은 가까이 있고 싶다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사람에게는 개인 공간이라는 게 있어서 관심 없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불편해요.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죠. 남자가 당신의 개인 공간에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면 그건 신호예요. 그리고 당신도 그게 불편하지 않다면 서로 호감이 있다는 거예요. 미러링이라는 행동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미러링이란 상대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당신이 물을 마시면 그 사람도 물을 마시는 거예요. 당신이 머리를 만지면 그 사람도 머리를 만지는 거예요. 당신이 다리를 꼬면 그 사람도 다리를 꼬는 거예요. 이건 상대에 대한 호감과 친밀감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좋아하는 상대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너와 나는 같은 편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미러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번에 대화할 때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의 행동을 따라 하고 있는지요. 생각보다 자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남자가 호감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은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같이 가자, 나중에 한번 해보자 같은 말이요. 이런 말은 당신과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비록 가벼운 제안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의 시간을 기대하고 있는 거니까요. 특히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한다면 더욱 확실해요. 다음 주말에 그 카페 가볼래, 이번 달에 저거 보러 갈래 같은 구체적인 제안이요. 이런 건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짜로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과의 약속을 만들어서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좋아요. 상대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거절하더라도 부드럽게 하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면 좋아요. 이번에는 좀 어렵지만 다음에는 좋아,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상대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이제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남자가 보내는 호감 신호는 대부분 무의식에서 나와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으로 꾸밀 수 없는 진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잘 읽으면 상대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성급하게 결론 짓지 않는 거예요. 확실한 신호가 여러 개 쌓였을 때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연애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돼요. 상대의 신호를 읽으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호감이 있다면 신호를 보내주세요.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주세요. 미소를 지어주고 대화를 이어가 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즐겨주세요. 이런 작은 반응들이 상대에게 용기를 주고 관계를 진전시키는 원동력이 돼요. 두 사람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천천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연애의 시작이에요. 급하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알게 된 내용을 떠올리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쩌면 당신이 기다리던 사랑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당신도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다가가 보세요. 사랑은 기다리기만 해서는 오지 않아요. 신호를 읽고 반응하고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이 글이 그 용기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